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토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전통 줄다리기를 재현한 울산 지역 대표 축제인 태화강 마두이 축제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 첫날인 어제 궂은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축제를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학생들이 힘차게 줄을 잡아당깁니다. 승부가 금세 갈렸지만 학생들은 경기의 승패를 잊고 함께 박수치고 환호하며 전통놀이 마두희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어제 줄을 당겨보니까 울산의 마두희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은 비록 졌지만 다음에는 우리 후배들이 잘 이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화강 체육공원에선 수상 줄다리기와 수상 달리기 등 태화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물에 빠져가면서 초여름 무더위 속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오기 전에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도 열리게 되면 또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두이 축제 화이팅! 일상 탈출 태화강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25 태화강 마두이 축제. 줄당기기 마두희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 외에도 울산 큰애기 가요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경연대회 등 40여 개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태화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울산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축제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 중구 운도심으로 놀러 오십시오. 태화강 마두이 축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2025 태화강 마두이 축제는 성남동과 태화강변 일원에서 오는 15일까지 펼쳐집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5년 장마 대비 긴급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는 제주도가 지난 12일부터 장마권에 들어서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30에서 50mm, 많은 곳은 최대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장마철 대응 종합대책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재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장비와 인력 지원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울주군이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관광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벤트 프로그램은 반구천의 암각화 관련 명소 9곳을 방문하는 스탬프 투어와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택시 반구천 투어,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관광지를 해설하는 프렌드 가이드 등입니다. 특히 스탬프 투어 반구천 코스를 완주하고 프렌드 가이드에도 참여한 관광객에게는 추첨을 거쳐 총 10명에게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기념 은메달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유럽을 방문 중인 울산시 유럽투자유치사절단은 어제 스웨덴의 부유식 해상풍력 기업인 헥시콘사를 방문하고 해상풍력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헥시콘사는 현재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내 75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문무바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앞서 유럽투자유치사절단은 스톡홀름의 스칸디 컨티넨탈에서 열린 2025 한 스웨덴 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가해 스웨덴 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허브 도시 울산을 홍보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울산시가 조성 중인 태화루 스카이워크가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가운데 시설 운영 관리를 울산시설공단이 맡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어제 태화루 스카이워크 관리 운영을 울산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설공단은 오는 2028년 6월까지 3년간 태화루 스카이워크를 위탁 운영합니다. 현재 태화루 스카이워크는 공정률 71%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시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목욕탕 노후 굴뚝 15개를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20년이 넘은 목욕탕 노후 굴뚝이 62개에 달하며 울산시는 이 가운데 지난 11일
언양읍 소재 언양 헬스사우나 굴뚝 철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모두 15개를 철거하는 등 노후 굴뚝 전체를 순차적으로 철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의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되며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굴뚝을 대상으로 해체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북구청은 잦은 파손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주철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올해 2억 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200여 개를 교체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100여 개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주변 보도블럭 색깔과 어우러져 미관상 조화를 이루고 주철에 비해 저렴한 탓에 전국 곳곳에 설치됐지만 내구성이 약하고 파손도 잦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HD현대가 국내 최초로 모듈형 구조의 고압 추진 드라이브 제품 개발에 성공해 전기 추진 함정 국산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서울대 경북대와 공동연구 끝에 개발한 이 기술은 전기 추진 함정용 차세대 추진 드라이브로 각광받고 있으며 HD현대는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관련 기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HD현대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는 물론 K해양방산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거나 난독 증상을 보이는 초중학생을 조기 발굴에 지원하는 상시 진단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상시 진단 서비스는 울산시 교육청이 처음 도입하는 방식으로 담임과 교과교사의 3개월 이상 관찰 결과에 따라 교사 추천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진단이 진행됩니다. 진단엔 특수교사와 관련 학과 현직 교수가 전문 인력으로 참여하며 진단 결과 경계선 지능이나 난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겐 정규 수업 내 개입형 지원부터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설치할지 말지 25년째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됩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결론을 다음 달 안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들어선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 200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해 한 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고 계속된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민자로 전환돼 추진한 지 4년 만에 환경 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진행 중으로 이제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빠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결론은 통상 동의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중 한 가지 의견을 내게 됩니다. 주요 쟁점은 역시나 환경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상부정류장 안전성과 식생조사.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상부정류장 안전성과 관련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4개 기관의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생조사와 관련해선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카 노선도 기준에 적절한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이 많은 사업이라서 이게 지금 이번 한 건으로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좀 이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끌어오던 사업이라서 생각할 게 이것저것이 좀 많아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기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장 뚜렷한 입장이나 정책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한 만큼 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냐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사업 백지화냐. 25년째 공전을 거듭해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한 A씨와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본 투표일에 다시 투표하기 위해 2차례나 투표소를 방문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5월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신분을 속이고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투표자 또는 사무원 등이 아닌 자가 투표소에 들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38만 5,300여 건에 37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1기분 자동차세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과세 기준 시점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60만 9천여 대로 지난해 1기분 때보다 6천여 대가 증가했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일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울산시 상수도 요금이 다음 달 고지분부터 인상됩니다. 울산시 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생산 원가 등을 반영해 2023년 7월을 시작으로 매년 12%씩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톤당 860원에서 960원으로, 일반용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가 월 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요금은 기존 17,200원에서 19,200원으로 약 2,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이 어제 외래동 증축공사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새 외래 진료공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증축된 외래동은 241평 2층 규모의 외래 진료시설로 최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기존 건물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면서 진료과를 재배치했습니다. 동강병원은 감염병 대응을 고려해 호흡기 질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해 환자 편의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동구 명덕 생활문화센터가 어제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새롭게 문을 연 명덕 생활문화센터는 2층 규모로 1층은 공연과 무용, 강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 2층은 퍼포먼스실, 방음실, 학습장, 동아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덕 생활문화센터 관계자는 센터를 기반으로 양성된 주민들이 중심이 돼 스스로 문화예술축제나 아트마켓을 기획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를 갖고 수상 레저 분야 안전대책과 중장기 안전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제 협의회에서는 울산시와 구군, 울산해양경찰서에서 매년 수립하는 수상 레저 분야 안전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미비점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수상 레저 활동 안전협의회는 수상 레저 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 문화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설립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제2기 시정홍보위원 발대식이 어제 문수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발대식은 지난 3월 시민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200명을 대상으로 위촉장과 감사패 수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은 울산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와 지역 여론 수렴, 소통 활동 등을 하면서 시민과 울산시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2기 시정홍보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